나 이정수야. 안녕하세요. 개그 이정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꿈이었어요. 좀 집안 환경이 그래서 뭔가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네. 정말 우리의 그 인구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가정이 행복하면 인구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리에,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인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 따님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렇답니다. 자, 인구 문제는 일단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다. 따님한테 말 좀 시키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며 인구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 이정수가 인구 문제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큰아이를 데리고 특강에 나섰습니다. 강의를 하셨군요. 아이 키우는 과정이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이득 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에서 내가 득을 많이 본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니 이정수 씨가 철이 드셨네. 이번 특강은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2022년 인구의 날 기념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얘들 전부 저한테입니다. 그리고 뭐 학원, 라이프 이런 것도 다 제가 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고요. 저는 소원이 그냥 뭐 이렇게 돈 100개 벌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찔리는 남편들 많아요. 항상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 강연을 하는 건 결혼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이어야 인구 문제도 극복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조금 더 행복한 가정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무섭잖아요. 막연히 내가 진짜 그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아이를 봐줄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면 확실히 애 낳는데도 맞아요. 두려움이 덜하죠. 예. 인구 문제는 더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인데요. 저출생,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인구 문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인구주간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인구 문제가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 주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아빠하이, 대학생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약 21만 명이 감소했죠. 하지만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래요? 경기도는 전국에서 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주변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인프라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에서 예. 하는 뭐 여름에 물놀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교육적인 부분도 강의라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한 번씩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 키우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깝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많으니까 예, 국가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좀 다양하게 지원해주면 누구나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걱정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사회적으로 조성돼야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전국의 출생아 26만여 명 중 가장 많은 7만 6천여 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는데요. 일자리와 주거 환경 등이 좋아서라고 하니 인구 문제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아침 7시부터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을 해주신다고 하시지만 이제 퇴근이 늦은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만 이제 좀 일찍 맡기는 게 아니고 퇴근이 조금 늦은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인구 문제 극복의 시작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에게 인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인구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청소년에게 인구 교육하는 장경순 강사를 만나봤습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구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인구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데요. 어떨까요? 2019년도를 기점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보다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인구 교육은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인구 균형은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적극적인 정책과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인구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인구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고령화도 너무 문제가 되고 저출산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일단 저희 나라의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나마 알리는 거를 시작으로 큰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한 인구 문제. 경기도는 비대면 토론회로 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Junge Menschen leben länger alleine, heiraten nicht oder später. Also das heißt, wir haben auch viele nun alleinlebende, ältere Menschen. Unser Sozial- und Rentensystem könnte gefährdet werden, wenn es weniger junge Menschen auf dem Arbeitsmarkt gibt, um das zu finanzieren. Des Weiteren gehen dem Arbeitsmarkt diese nun älteren Menschen, die selber wenig Kinder bekommen haben, verloren. 독일은 다민족 국가이기도 한데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이민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Gleichzeitig ist Deutschland ein Land mit Zuwanderung. Beachtet wurde in der Politik, weil die Bevölkerungszahl blieb stabil durch Migration. Schrumpfung, dass die Bevölkerung zurückgeht, wenn die Migrationszahlen nicht ausreichend sind und gleichzeitig geringe Geburtenraten vorherrschen. 현재의 문제로 떠오른 인구 문제. 경기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너무 심각해. 이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근데 여기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곤조곤 잘 설명해 줄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만나야 돼. 빨리 만나야 돼. 많이 다니셨어요. 경기도만의 인구 정책 들어볼까요? 헤매시는 거.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줄 유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게 누가 제대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저는 이제 애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에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저출산 문제는 모든 요소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긴 하겠지만 우리 특히 여성들이 정말로 둘째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 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양육 과정에서 그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가족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서 같이 할 수 있다면 내가
애를 데려와서 옆에 앉혀놓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봐주면서도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정말 좋겠죠. 그만큼 이제 도 차원에서 인구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한 발에 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기도는 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인구 문제는 그 삶의 개인의 어떤 생애 주기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정책 설계부터 어떤 인구적 관점에서 하는 그 디자인적 관점. 그다음에 집행되고 나서 집행 과정에서 이게 정말 인구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경기도에서 뭔가 대책이 굉장히 뚜렷하고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 경기도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양육과 관련된 또 보육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그분들과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좀 더 추려내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찾아서 차근차근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해 갈지 저도 한번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네.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우리에서 우리는 경기도민 모두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다면 인구 문제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